저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이튼학원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는 유치원쌤 이어서 이제는 초등과학 로드맵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채연쌤 얘기 들으면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거든요. 막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어제 프리노트 때문에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래, 맞아, 이런 세 들었는데 좀 맞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초등과학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2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내 아이가 뭐 영재고 가고 싶어, 뭐 과고 가고 싶어, 뭐 어떤 거 하고 싶어 했을 때 좀 흔들리지 않고 잘 준비됐구나, 이제 그렇게 방향 잡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내 아이가 준비될 수 있는 그 로드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 과학에 대한 얘기부터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설명회 뭐 간담회 하면서 언제나 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모두 다 과학 속에 살고 있고, 그죠? 과학 속에 살고 있고 언제나 과학을 접하고 있는데 그 과학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을 전 늘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른이고 아이고 다 똑같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저는 정말 철학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서 철학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정말 이게 뭔 소린가 글자만 그냥 볼 뿐이에요. 글자만 볼 뿐인데 가끔씩 뭐 팟캐스트나 어떤 데서 철학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을 보면 조금씩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독서 중요하다는 얘기 막 하고 하는데 일단 내가 알고 있다면 보이는 것들이 좀 많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 느끼시죠? 그죠? 자,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 확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책을 바라볼 때 단순히 글자를 보느냐, 그것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느냐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음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핫초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좀 전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제가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과정 가르친 아이가 결석했었어요. 그래서 보충 때문에 좀 왔었거든요. 보충 때문에 왔는데 좀 아이들 바쁘다 보니까 점심 못 먹은 거예요. 점심 못 먹어서 삼각김밥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보충하기 전에 이것 좀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먹어라, 먹어야지. 웃고 계시는데 맞아요 어머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잠깐 먹어라 했는데 김밥만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 맥히니까 선생님 핫초코 있는데 타줄까?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 타달라고 해서 타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핫초코를 타서 이렇게 주었는데, 아시잖아요. 핫초코는 완전히 잘 녹아야지 맛있지 위에 싱겁고 밑에 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서 주고선 조금 먹다가 다 먹었어? 어떻게 핫초코는 잘 녹았니? 라고 묻자 아이가 저한테 대답한 게 스님 핫초코가 잘 용해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고 그냥 잘 녹았니?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스님 잘 용해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배운 걸 얼마 전에 그것을 배웠거든요. 용해도라는 걸 배웠거든요. 용해도라는 걸 배웠는데 그렇게 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알고 있는 만큼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전에 그 아이가 이게 핫초코 맛있겠다만 생각했지 거기서 용해라는 단어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배우니까 그것에 대한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녹는 거하고요 핫초코가 녹는 건 단어가 다르거든요. 용해, 융해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용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을 배운 친구였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아이스크림이 녹는 걸 배우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야, 이 형아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 니들 잘 생각해라. 지금 네 동생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지 않냐? 동생은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 하지 말고 동생 아이스크림이 융해되고 있어. 이 상황을 생각해보려. 이게 웃자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어떤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이 녹는 상황 생각하면서 저거 뭐 있었는데 단어 있었는데 생각해 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확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시야 확장을 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중학교 정도, 중학교 과학 그리고 통합과학 정도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과학적인 현상들도 다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철학책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제가 느끼는 것들이고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중등과 통합과학 정도까지 지식만 알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뭐 영재고, 과고, 입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과학을 좀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좀 항상 설명회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더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생활 속에 과학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 시야 확장을 위해서 과학은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과 함께 선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중등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사고력에 대한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고력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선행을 한다면 중등부터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고등 걸로 바로 갈까? 고등 거 공부하면 다 중등 거 다 채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결론은 중등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등과학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중고등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 중등과학이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웬만큼 다 흡수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현상들이 나오면서 통합과학 정도까지가 다 생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 정도까지 공부하면 사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것들에 대한 심화는 다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사고력 문제집에 있는 거 하나 발췌해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사고력 문제집들을 좀 보면은 거의 대부분 상황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 놓고 이거 왜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지금 선풍기 앞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왜 더우면 선풍기 쏠까? 더워서요. 이 마치 이런 건 거죠. 이거 아시나요? 혹시 모르실까봐. 이거 대장금에서 홍씨거든요. 너 이 음식에 홍씨가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았어?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고 했을 딱 이거거든요. 너 선풍기 왜 더운 날 틀어? 더워서요. 이 앞에 있을 때 시원해서요. 너 호흡 왜 하는 것 같아? 글쎄요. 그냥 숨을 쉬고 있었었는데 그냥 상황들을 내가 그냥 하고 있던 것들을 배우고 나면 너 왜 선풍기 틀어? 기와 열이? 어머 이래요. 너 숨 왜 쉬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아는 것들이 보일 수 있는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웃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중등과학들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고력 문제들은 그렇게 선행으로 보지 않고 그냥 중등과학을 통해서 공부하면 따로 사고력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고력 공부를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분명히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시죠. 그죠?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편적인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흡수해서 그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과학 공부, 중등과학을 밟아 나가다 보면 사고력 문제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학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사고력 문제집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등과학 접하면서 그냥 사고력 문제들 보시면 다 웬만하면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중등과학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중등과학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것들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초등학교 사고력 문제고요. 중학교 2학년 과학 문제예요. 지금 글자 안 보이셔도 됩니다. 거의 그래프가 동일한 거 보이시죠? 그죠? 초등학교 사고력 문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고력 문제가 선행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고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엔 선행 상황이기 때문에 중등과학 꼼꼼하게 바라보시면 사고력이라는 것들은 저절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고력 따로 하지 않으시고 중등과학 잘 밟아 나가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소서가 중요한 시대와 함께 지금 이게 2017학년도 입학,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과고 2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통적인 면접 문항이에요. 사실 몇 가지 사진 더 올릴까 하다 그냥 한 가지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영재고고, 과고고 조금은 좀 입시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화학 중심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상들에 대한 상황 속에 대한 과학적인 것들을 네가 바라볼 수 있니? 라는 질문들이 나오면서 요번에도 이렇게 문제 보면서 물리화학 되게 많이 공부했는데
갑자기 생명과학 부분에서 지구과학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 이런 식의 좀 당황스러움을 표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다영역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물리화학 국한되지 않고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넓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커져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등과학을 탄탄하게 받친 상태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다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1차 서류 넣고 그다음에 자소서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아이들 해서 물어보죠. 그죠? 그때 물어보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자소서를 기준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질문들을 보시면 뭐 자네는 독서에 대한 것들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게, 이런 식의 질문들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좀 알아서 써야 합니다. 따라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책을 읽었을 때 이것에 대한 느낌이 오려면 아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에 대한 영감을 얻었어요를 쓰기 위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심화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중등과학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아까 전에 2017학년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하이탑 중학교 1학년 그림이거든요. 똑같죠, 그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교과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알았다면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등학교 거를 막 공부해야지 내가 그런 면접에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등학교 거를 막 고등학교 게 먼저지 않겠나? 고등학교 걸 채우면 다 되지 않을까? 아니요. 중학교 거를 먼저 탄탄하게 잡아 놓으시면 훨씬 더 고등학교 거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거보다 중학교 거를 탄탄하게 좀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번 설명회 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하이탑 교재 갖고 하느냐? 하이탑 교재가 이런 식의 조금 생활 속에는 좀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그림 자료들이라든가 사고력 자료들이 조금은 일반적인 교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탑 교재의 문제를 모두 다 풀지는 않아요. 모두 다 풀지는 않지만 충분히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서 그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탑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탑 교재를 가지고 굳이 공부하는 이유를 좀 물어보시길래 지금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자소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독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문제 풀 때 그렇게 막 높은 수준까지 필요하지 않고 전 영역 필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답은 중등과학이죠. 그죠? 답정너 같지만 사실은 중등과학이 굉장히 좀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등 수업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 그 로드맵까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은 당연히 탄탄하게 좀 공부를 시킵니다. 개념은 무조건 탄탄하게입니다. 아까 개념과 함께 심화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개념 탄탄하게 가고요. 문제풀이는 가능한 그 시간에 좀 해결을 합니다. 과제에 조금 요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과제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원체 할 것도 많고요. 원체 할 것이 많다 보면 굉장히 스치듯이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아서 가능한 그 시간의 문제는 다량으로 좀 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관련된 영상을 조금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 실험을 못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험들을 다 하면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는 과학적인 이 상황들이 어떻게 결론으로 도출되는지는 좀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분명히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전 일부러 좀 여러 가지 영상들, 뉴스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노래도 좀 듣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에서 확장할 수 있는 뭐 적정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 같은 것들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 전 막 바다에 있는 쓰레기 막 걷어들이는 거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중등 과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친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확실히 생길 거예요. 이거 배우고 나서 친구들이 뉴스에서 선생님 뉴스에 그거 나왔어요. 저 알겠더라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분명히 테스트는 합니다. 아무래도 과학 과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고 가야 되는 용어들은 있어요. 그래서 시험들 보고요. 시험 결과는 테스트로 발송해드려요. 근데 이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발송을 하기도 하고 제가 몇 주마다 이렇게 뜨문뜨문 보내드리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 관리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수업은 총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요. 총 6개월 과정씩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18개월이겠네요. 그죠? 가끔씩 어머니들이 물어보세요. 더 빨리는 안 됩니까?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얘기하신 거 들었거든요. 가장 아까운 시간은 갔다가 왔는데 저거 되게 구멍인데 다시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되게 조금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꼼꼼하게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쌓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거 했으니까 내 아이 완벽하게 알겠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시야 확장되고요. 이것을 넘어가면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요, 요거 뺐었어요. 요거 빼고 하이탑 과정, 중1, 2, 3 과정 하고요. 바로 고등과학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건 들으셨죠? 그죠? 이게 개정이 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하고 통합과학을 거치지 않고 고등과학으로 넘어가면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과학을 굳이 시간이 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무조건 통합과학은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등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통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과학 밟고 그 다음에 고등과학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밟아 나가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과학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전체적인 방향성만 잡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